시작해봅시다.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문제 오늘 최소한 8개는 풀고 싶어가지고 빨리 한번 봐봅시다. 이제 모드를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서 잠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치?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고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요새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정답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해가지고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연습과 숙련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실수도 나고 뭔가 하겠죠. 약간 예외 같은 상황의 문제도 발생을 할 거고 그걸 처리해가면서 숙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거의 못 맞췄죠, 여러분들. 거의. 그래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거기는 나중에 해결할 거니까 틀려도 뭐라고 안 하는데 라고 하는데 요새는 여기 부분 집중적으로 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보시면 자, 의도가 중간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쵸? 글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이 역적과 대조의 구조인지 이런 거 글의 전개 방식 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일관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센텐스 편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했었던 이어진 문장의 성격은 같아줘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달라 보이는 이유가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잘 찾아서 그게 잘 붙을 수 있게 또 응집성이 굉장히 높은 글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읽어보고 여기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는 거다. 그리고 소재 방향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미세하게 맞춰야 되는 이제 빈칸이나 이제 주제 대입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실히 그냥 그 정도만 잘 파악해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응집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문을 먼저 읽고 거기서 기준과 근거를 찾고 또 스캐닝을 하면서 거기서 기준과 근거를 찾고 그쵸? 붙여가면서 읽은 다음에 그럼 여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잠깐 얘도 되고 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의도에 맞춰서 응집성이 더 높은 거를 고르셔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줬던 게 글의 전개 방식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 이런 것도 상기시키면서 풀어라. 그리고 이제 논리 흐름의 이제 순서가 꼭 글의 전개 방식이 아니라 질문이 나온 다음에 대답이 나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고 과거 다음에 현재 전자 후자 썸이 나온 다음에 아덜이 나오는 거고 옛날 정보와 신정보가 뒤에 나오는 거고 비교급이 나오려고 하면 앞에 비교 대상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넣고 풀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한 번에 안 하고 쪼개서 하는 이유가 이건 계속 보면서 찾아야 되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관성과 응집성을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순접 일관성이 그리면은 우리가 문제 부분에 딱 얘가 들어가는 삽입되는 부분 뒤에 왜냐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하필이면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표가 나와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 응집성을 위해서 rather이랑 instead는 우리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표였다 이런 얘기했고 역적 흐름 전환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연결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흐름이 두 번, 세 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짜 흐름 전환을 하나고요. 나머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한 뭐 강조라던가 대조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답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흐름 전환하는 그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고 패러프레이징은 하는데 이제 이런 약간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연역적 구조. 즉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거 이제 예시로 하면은 이제 주장이나 설명이나 정의를 한 다음에 예시를 보여주지. 보통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고 거꾸로 귀납적 구조를 가지는 글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한정에서는 순서 삽입 문제의 한정에서는요. 그걸로 내면 문제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응집성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장황하게 먼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아직 못 알아듣는 상태니까 이제 조금 알아들었다 앞에 이제 설명 많이 했으니까 얘가 알아듣겠지 했을 때 간단하게 개념을 단순화해서 그 다음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이제 뒤쪽에 있는 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식이나 설명도 이런 단위로 간다고 했죠. 장황하게 해서 이제 단순한 게
그리고 행위를 먼저 얘기하고 개념화를 하는 게 보통이다. 왜냐면 요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누가 뭐를 한다. 이게 더 알아듣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그거로 이제 개념이 이제 그 행위를 한 걸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 수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행위자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이제 그래서 걔가 그 행위를 하는구나가 머리에 박힌 사람한테 그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수동을 써야지 좀 더 알아듣기 쉽다고 그랬지. 선생님 옛날에 그 글쓰기 배울 때 되게 혼났다고 그랬지. 왜 이렇게 수동 많이 쓰냐고. 한국 사람이니까 수동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려면은 그러니까 글쓰기 할 때 수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 풀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큰 거부터 해가지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점점 눈에 더 많이 띄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33번입니다. 오답률 61%네요. 21학년도입니다. as long as 해석 어떻게 하죠? as long as, so long as, as far as, insofar as 다 배웠었죠, 그쵸? 어떻게 해석합니까? 틀려도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 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로 봐야 된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run out of copies 하면 복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전에 그럼 이 프로세스라는 게 나와줘야 되겠죠.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뭘 알게 될 거냐면요. 당신이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뭐 이 정도로 했어요. 카피 하면 이건 복사본이고요.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사본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제 충분한 숫자가 있다. 그럼 저 숫자는 카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봤더니 for example이 있고 여기 this가 있고요. this problem이 있고요. 뭐 여기 데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5번은 뭐가 없어 보이네요. 그쵸? 그럼 이 글은 뭡니까? 지금 역접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쭉 순접이죠. 제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시문에도 지표가 있고 하니까 지표로서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종종 푸는데요. 숫자 문제를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요. 자, 이건 거의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suppose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suppose는 그냥 이제 명령문이 아니라 그치?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가정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갑자기 카피 얘기도 안 나오는데 1번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이 행하는 중일 때 미팅을요. 그리고 당신이 확실히 하고 싶을 때요. 모든 사람이 이제 카피가 나왔네요. 그쵸? 모든 카피를 받고 싶을 때 2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카피가 있으니까. 그럼 뭘 판단해야 되죠? 여기 있는 this가 여기를 가르치냐? 여기 있는 this 프로세스가 여기 있냐? 그쵸?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당신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처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라벨링 함으로써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각각의 카피들을요. 핸드아웃에 차례로 이니셜을 넣어갖고요. 이제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저 this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 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1번 뒤에 있는 문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응?
이런 걸 잘 보라고 했죠. 당신은 이것을 대항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문제 상황인가요? 네가 복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너는 충분히 이 주절이 중요한 거니까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다. 문제 상황은 아닐 거고. 그리고 이 디스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뭔가 미팅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치? 어때요 2번은 여러분? 이거 대충 뭉개고 선생님 지나가면 되거든요? 저걸 말하는 거죠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요? 네. 응? 어떤 것 같아요? 1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요? 아 2번이요 2번 그렇죠 2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응? 안 될. 왜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안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일부러 메스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시문이 응. 문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대답을 생각하잖아. 이제 안 될 거라는 의미. 그랬을 때 근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럼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토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누군가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얘를 가르치는 건지 얘가 얘를 가르치는 건지 그럼 얘는 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얘는 얘를 가르칠 수 있고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죠.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차례로 돌리는 게 그치? 가능하다가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resulting to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의 결과로.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dependent, be dependent, rely on, be reliant 리졸트구나. 그죠? take to, result to 그죠? 기억납니까? 단어장에서 봤어요. 단어장이 아니라 강의 때도 엄청 얘기했어요. 맞아요. 해석 강의 할 때요. 왜? 저거 나오면 해석 못 한다고. 당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요. 산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엔드로 이어진 거니까 같은 건데 이해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시적인 세기, 카운팅 없이 그러니까 산수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자, 3번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죠?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제시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2번, 3번 문장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스 프로블럼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서 힘들어야 되는 거야. 제시문에 있는 거 붙이는 거랑 지문에 있는 지표랑 둘 다 맞춰야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의 경우 순접이고 우리 지표만으로 풀어야 돼. 근데 지표가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많이 나와 있어. 네. 근데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 스캔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야. 그건 어때?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냐, 얘가 얘를 가리키냐,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뭔가 세모 네.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세모로 하자. 알겠지? 숫자들이 있어. 우리 일터에 우리들에게 여기에 똑같이. 그리고 걔네들은 허락하지 정확한 비교를 한 집단의 어떤 이제 모음에 따른 것과 비록 그 멤버들이 그 모음을 구성하는 멤버들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지라도 여기 있는 경우처럼 하나의 집단이 사람이고 다른 집단이 구성할 경우 종일 얘는 어때요? 데이를 만족하고 디스 프로세스가 이거고 데이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지 저기서 말하는 데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카피스 정도밖에 없겠네 있으면 맞잖아 그지? 복수가 카피스밖에 없잖아 네. 어떻게 생각해? 뭔가 3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뭔가 3번이 정답 그러니까 우선 4번이냐 아니냐 4번은 안 되겠지 이게 데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우리한테 허락된 건 뭐냐면 상대적인 사이즈라는 거야 그지? 이걸 비교한다는 거지 5번도 아닌 것 같아 그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해가 가잖아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건데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속어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왜 한 방에 내가 못 찾을 수 있어 무슨 내가 뭐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읽다가 보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딱 보이지 얘들아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너네들은 그런갑다 선생님은 그렇게 되나 그게 정상인갑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나는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도 겪게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런 되게 건강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4번은 안 되겠다 저거 5번도 안 되겠다 그럼 2, 3번이었네 그럼 저걸 뭘로 넣어야 되지? 2번 뒤에 문장이 디스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 2번이 답인 것 같다 3번이 답인 것 같다 나머지는 진짜 이거 손 안 들면 그나마 내가 가깝게 생각한 거라도 해야지 뭐야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3번. 왜냐면 글의 구조랑 이런 걸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라고 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뭐냐면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글이라는 거 익숙해진다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가정을 하래 여긴 상황일 거 아니야 이 가정을 상황을 한 다음에 저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실험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조군을 놓고 문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사실 차이는 이런 거였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맞지? 상황만 가정한다면 프로세스가 이루어졌겠냐고 그래서 실험도 이렇게 선생님 했잖아 실험 뭐지? 가설 이런 걸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험 과정 그치 대조군 이렇게 나오면서 한다고 했잖아 그냥 설정을 했는데 어떻게 저기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 그치? 그렇다면 3번인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가르칠 수 있느냐? 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이 디스플라브럼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요거 하나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는 거지 앞에 있는 내용 저러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그치 이 상황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저는 덩어리 앞 내용이라고 했어 딱 앞문장 그 아쉬운 건 딱 앞문장 하나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앞 내용 전체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디스가 얘를 가르칠 수도 있고 얘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치? 근데 좀 더 얘기를 해주자면 뭐뭐 하지 않는 한 요게 첫머리에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을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지 않는 한 이렇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지? 사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하거든. 글을 많이 읽어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순서와 연역적 구조와 응집성 이런 걸 굉장히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 3번에 해당하는 답이 나오는 게 되게 높아요, 애들이. 그 오답률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방법과 기준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다 읽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자연스러운지를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다 읽고 그렇게 하는 거냐면, 읽어봐야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문맥이. 그래야지 좀 자연스러운 걸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2, 3번에서 답이 된 게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어요? 거까지는 자기가 읽으면서 아직 문맥이 잘 잡히지 않은 앤 거야, 애가. 그런데 4, 5번쯤에서 잡힐 거 아니야. 그럼 거기가 더 답처럼 느껴진다고. 왜? 내가 좀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2, 3번에서 답을 내버리면 많이 틀리는 거라고. 근데 프레임을 아예 어떻게 잡고 가? 성격이다, 아니면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딱 스캔하니까 저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네. 지금 지표가 그냥 타타타타 저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어떤 걸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한 문제 더 풀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팀이 나오네요. 그 팀, 한 팀도 아니고 그 팀이 페인트를 했을 때 불파리? 그렇게 해석해야지 뭐 어떡해. 불파리의 빛 기관을 어둡게 칠했을 때 이런 건 봐야 되죠. 새로운 세트. 새로운 세트에 박쥐가 취했어요. 2배를요. 더 길게요. 배우기에. 그죠? 그들을 피하는데. 여기서 있는 그들은 뭐 불팔인 것 같은데요. 그쵸? 파이어플라이즈가 뭐예요, 여러분? 반딧불. 어떻게 알아? 그래 보이지. 그래? 그 정도면 됐는데 모르겠어. 그냥 불팔이라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저 반딧불이 모른다고 못 풀면 안 돼요. 그냥 불팔이겠죠 뭐. 그리고 라이터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추론이 좀 되기 시작했네. 팀이 나왔고, 근데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뉴셋 이런 거 있으니까. 더 팀 있고 이러니까. 얘가 되게 강력하죠, 얘가. 새로운. 선생님 구정보 읽는 다음에 새로운 신정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치? 구 세트가 있을 거고 신 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먼저 있어야, 익숙한 것들이 있어야지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저거 읽고 사실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실험. 연구 실험 구조가 되겠구나. 또 솔직히 그것만 봐도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가설을 준 다음에 그 다음 쭉쭉쭉 어떻게 뭐 대조군이랑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결과다 그렇게 하면은 뉴셋이면 저건 약간 대조군 설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되게 좋죠. 걔는 그것까지 하는 애가 더 잘했다. 잘할 수 있다는 건 거지, 그지? 여기에서 배운 지금 딱 이 삽입에 해당하는 강의만 듣고 뭐 지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글의 그 학술문의 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많이 공부해보면서 오는 애들이 똑같은 걸 배워도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몸에 쌓인다는 게. 아시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뭔가 실험을 하는 것 같아. 불나방, 불파리 뭐 이런 게 있는 거 같고. 드러났으니까 이제 반딧불이로 합시다. 그쵸? 반딧불에 무슨 빛 기관을 이제 어둡게 칠하니까 새로운 세트의 배트가 그 전에 뭐 오래된 세트의 배시 있었겠죠. 2배 더 걸렸어요. 걔네들을 피하는데. 봅시다. 반딧불이는요, 그들의 뒤를 불을 켜지 않아요. 라이트업 하면 이제 불 켜다니까. 단순히 돈 저스트니까 더 넣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은, 그럼 이 실험은 있잖아요, 여러분. 메이트에 관한 실험일까요? 네.
not only A but also B잖아. 네. 메이트에 관한 얘기일까? 아니. 뒤에 거에 관한 얘기일 거라는 거야. 빛나 말하려고 박쥐들한테 뭐지? 먹지 말라고. 이 실험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보이드 댐이 뭔가 납득이 가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반전은 이 이야기에 이 특성에 대한 거 주는 불나방한테 그들의 이름을 얘는 발견됐대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실험이 될 게 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다? 얘네가 이렇게 반짝이는 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는 실험을 하겠네. 이거에 경고하는 역할은 메이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돈니 A 버돌스비 이런 것도 잘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애랑 아닌 애랑 차이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득을 준대 얘네 둘 다. 자, 왜냐면 이러한 곤충들이 이런 매물 그러니까 그 포유류들한테 이 형식이죠. 이런 맛이 난대요. 디스커스팅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는, 당연히 저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역겨운 맛이 난대요. 근데 무슨 맛이 날까요? 먹지 말라는 맛이 나겠죠,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저거를 모르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건 그만큼 글이 응집력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그 문맥에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1번 아니겠죠? 팀이 나온 적이 없고 뉴스에 이것도 없으니까 삼켜졌을 때 화학물질이 이제 토하게 한대요. 위에랑 바로 똑같은 얘기니까 응집성이 되게 높죠, 그죠? 먹지 말라 디스커스팅 하다고 하니까. 2번 팀 나왔네요. 괜찮네요. 여기 쓸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얘가 좀 더 앞이지 않겠어? 뉴셋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뉴셋이 나온 적이 없어. 올드셋이 나온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안 될 거야, 그지? 팀은 8뱃을 얘가 올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8마리의 뱃을 이제 취했는데 다크룸에다가 3-4마리의 이제 반딧불을 넣고 플러스 더 많은 맛있는 이제 3배의 이제 곤충들을 넣는 거죠, 그죠? 그 곤충들을 낳겠죠. 왜? 분사구문과 주절의 성격은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실험 상황을 지금 가정한 거니까. 3번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험이기 때문에 통제군과 실험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3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스캐닝을 안 했군요. 스캐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During the first night 1번 뒤에는 없는 것 같고 2번 더 팀 우리가 지금 이제 봤으니까 but 나왔고 first night 나왔고 이거는 이제 가져진 적인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 근처일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좋잖아. 우리가 실험 구조라는 거 알아. 그치? 근데 실험군과 대조군을 놨어. 그랬더니 뭐야? 근데 이때 뭐 달라졌다 이래갖고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4번 근처에서 나오지 않을까. 벗도 나왔고 뉴셋도 나왔으니까. 아니 이렇게 이거 봐봐. 오답률 64.7%거든. 근데 이 지금 프레임만 봐도 저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니? 저 글의 구조도 알고 이러는 애가? 그지?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날에는 하나물 먹었어. 근데 네 번째 날에는 대부분이 배웠어. 얘네를 피하는 거를. 그지? 어디에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니? 어... 5번. 5번? 자, 이거 뭐야? 피했다는 거야, 안 피했다는 거야? 안 피했어요. 자, 이거 피했다는 거야, 안 피했다는 거야? 피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피했다는 거야?
한 마리는 잡았으니까 응, 최소. 이건 피했다는 거지 그러면. 네 그럼 이건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그거 전에 그러니까 뭐 여기야 여기 어디? 여기 주변일 거 아니야. 오 3번? 왜? 일단 네. 쟤네도 배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한밤 지나고 이제 근데 네 번째 밤에는 됐다? 제시문이 세팅하는 거니까 첫날 가기 전에 해놔야 되니까 3번일 것 같아요. 너는? 네? 그럼 풀어봤는데도 지금 의견이 나뉘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몇 번 같아요? 힌트는 연구 실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험군 대조군이잖아요. 상황이 뉴셋 저게 이제 지표라고요. 몇 번 같아요? 지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시문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팀이 이거를 칠하니까 2배 더 걸렸대. 얘가 실험군 아니겠어, 그지? 그 이전에 애가 통제군, 대조군이겠지. 아무 조치도 안 하네. 대조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니? 뭐 이런 것도 있네 보니까 all the other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똑같이 뭐 적용이 될 거니까. 질문 이게 그러면 얘는 대조군이잖아. 네. 뉴셋이니까 얘는 대조군의 결과인 거 같니? 통제군의 결과인 거 같니? 저 먹으면 안 좋다 했잖아요 맛이. 처음에 하나를 먹었어. 최소한 하나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네 번째 날이 됐더니 피했어. 대조군 왜 피했어 그럼? 맛없으니까 먹었는데 맛없다. 그리고 그다음 근데 왜 그게 대조군이야? 몇 번 같아? 내가 답을 말해주면 편한데 너네들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5번인 것 같아요. 너는 5번인 것 같고. 뭔 것 같아? 또 5번 5번인 것 같아 여기는? 막상 보면은 헷갈린다니까. 더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왜냐면 내가 그냥 탁탁 대답해주면 너무 편하게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니네들이 떠올리지 못한 생각을 당연하듯 떠올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얘기하면은 너네들은 실제로 가서 못할 거 아니야. 몇 번 같아? 결정해. 이제 시간 타임 오바야. 쌤 응? 대조군이랑 실험군을 말해주고 걔네 결과를 말해줘요. 대조군 말하고 대조군 결과 말해주고 실험군하고 결과 다음에 결론이라고 했지 맨 마지막에. 네. 실험군, 대조군, 결과, 결론이잖아. 그러면 3번인데 어쨌든 저 4번 앞뒤 있는 결과잖아요. 우선 이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얘네들은 메이팅 시그널로 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발견들은 이게 결론 아니야. 읽어만 보면 알 수 있잖아 사실. 자 이게 뭐야? 결과 아니야. 네. 2배 더 걸렸다. 어디겠어? 아
5번. 맞네. 이 두 개의 문제는 왜 끼워 넣은 거냐면은 저러면 맨날 그것만 본단 말이야. 지표만 함께 이것만 보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줬던 것들을 같이 써먹어야 되는 거야.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그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봐봐. 이거에 대해서 첫날과 이제 네 번째 날이잖아. 원래 글의 순서는 맞지?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여기다 집어 넣으면 대조군의 첫날과 네 번째 날 아니냐고. 맞지 않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거 답이 5번이라는 거를. 연구 실험 구조를 알고 있는 애는 그게 이상한 단절성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치, 결과를 그치 저쪽에서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체화 이런 것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